알려줘 금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줘 금융의 정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1편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 이어서 2편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 금융.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은 일반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보다 더 저렴한 1.25%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 대출도 일반 근로자 대출과 같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사업자금, 취업 안정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시 대출 금액 환수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1년 기준으로 398만 3,950원이 중위소득 기준 3인 가구 기준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금리는 1.25%로 동일하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 상환,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 상환, 3년 거치 후 2년 원금 균등 상환 중 택할 수 있으며 연 0.7%의 보증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대상을 알아봤으니 이제 항목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료비 대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통사항을 제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산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나 산재 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50만 원 이상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융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 관련 확인 자료가 필요하고 필요시 융자 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 대상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혼례비 대출입니다. 신청 자격은 위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산재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융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제한 대상이 존재하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례비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례비 대출로 받은 금액은 산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장례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융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제한 대상이 존재한다고 하니 사진을 보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차량 구입비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은 위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출로 받은 금액으로는 산재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융자 한도가 최대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 차량 구입 시 휠체어 탑재 장치 등 장애인 특수 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설비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을 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 매매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 제한 요건의 공통적인 요건은 사진을 참고 부탁드리고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와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 이전비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은 다른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이전비 대출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산재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주택을 이전할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도시원, 기숙사, 비거주용 건축물, 불법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신청 기한은 임대차 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융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서약서, 소득 관련 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제한 요건이 존재하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자금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본
기본사항의 중위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하고 직업 재활 업무 처리 규정 제49조에 의해 창업 점포를 지원받고 있는 자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대출금은 산재 근로자가 점포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제출 서류는 융자 신청서, 소득 관련 확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의 신청 기한은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격 제한 요건에 관해서는 사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출은 취업 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3인 가구 기준 이하이며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 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장애 판정자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취업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신청 기한은 직장 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비 서류로는 융자 신청서, 재직 증명서, 그리고 소득 관련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제한 요건은 사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대출과 마찬가지로 산재 근로자 대출도 용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으로는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융자 지원의 소진으로 인해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우편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 결정은 최대 30일 안에 확정된다고 하네요. 알려줘 금융. 오늘은 1편에 이어 2편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저금리 대출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청 사이트와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주금융의 정재동 과정이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